안녕하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과연 누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학창 시절에 이론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 시대는 배우는데 저 시대는 그냥 넘어가지?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요, 바로 우리 교육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설계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국가교육과정이 그 설계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와 방향을 정해주는 말 그대로 마스터 플랜인 셈이죠. 근데 이 설계도가 그냥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 하는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4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역사 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짜고요. 둘째, 학생들이 뭘 배워야 하는지 학습의 기준을 정합니다. 셋째, 이 기준은 모든 교과서의 토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시험의 평가 잣대가 되기까지 하는 거죠. 정말 막강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역할, 이 교육의 틀이라는 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볼까요? 3차 교육과정 때만 해도 국사는 당당한 독립과목이었어요. 그런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목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한국사랑 세계사를 합친 역사라는 과목이 아예 새로 생겨났죠. 이처럼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죠. 독립과목이었던 국사가 사회에 포함됐다가 다시 한국사와 세계사가 합쳐진 역사로 재편되는 과정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과목 이름만 바뀐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국가가 역사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이 성취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교육과정의 D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국가가 콕 집어서 명시해 놓은 구체적인 학습 목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역할. 이렇게 정해진 성취 기준과 교육과정의 틀에 맞춰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출판사들은 이 기준을 충실하게 따라야만 교육부의 검정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네 번째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국권수호운동을 파악한다는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는 성취 기준이 학생들의 성적을 좌우하는 아주 구체적인 시험 문제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죠. 결국 우리가 푸는 모든 시험 문제는 바로 이 국가교육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국가가 만든 큰 그림, 즉 설계도를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이 설계도가 실제 교실에서는 어떻게 구현될까요? 이 청사진의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 바로 선생님의 역할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역할을 보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한쪽은 국가가 정해준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실행자로 보는 거고요. 다른 한쪽은 교실 상황이나 학생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설계자로 보는 관점이죠. 이 두 가지 철학이 실제 교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3명의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들여다볼게요. 먼저 A 선생님은 현실주의자 타입입니다. 이분은 솔직히 국가교육과정 문서는 잘 안 봐요. 교과서가 제 지침서죠. 주어진 시간에 모든 걸 다 가르칠 순 없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다음은 B 선생님, 이상주의자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교육적 신념이 아주 뚜렷해요. 현대사에서 노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교과서를 벗어나 관련 논문까지 찾아보면서 아예 새로운 수업을 직접 설계합니다. 국가계획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C 선생님은 수호자 유형입니다. 이분에게 국가교육과정은 공정성과 균형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이 너무 개입되는 걸 막아주는 안전장치로 보는 거죠. 이 세 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A 선생님은 교과서를, B 선생님은 학술 연구를, C 선생님은 국가교육과정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습니다. 접근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교과서를 재구성하거나 아예 새로운 걸 창조하거나 줄어진 기준을 충실히 실행하거나 이건 그냥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라요. 역사를 가르친다는 게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 선생님의 이야기는
교육과정 설계의 가장 핵심에 있는 오래된 딜레마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바로 표준화와 자율성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죠. 이 논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표준화를 주장하는 쪽은 모든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의 질은 보장해야 한다. 교사의 자위적인 교육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자율성을 중시하는 쪽은 교사가 학생에 맞춰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어야 진짜 교육이다. 국가가 하나의 역사관만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맞서죠. 자율성만 너무 강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벨기에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이 없던 시절 일부 벨기에 역사 수업에서는 신화랑 역사를 구분하지 않거나 심지어 인종차별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됐죠. 하지만 반대로 표준화를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교육과정이 역사를 단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도록 강요하는 통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양한 역사 해석의 가능성을 막고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할 수 있다는 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끊임없이 조율하고 협상해야만 하는 계속 진행 중인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목표는 바로 최소한의 기준점으로서의 교육과정입니다. 국가가 튼튼한 기초공사는 책임지되 집안의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전부 간섭하지는 않는 거죠. 최소한의 질은 보장하면서도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래의 교실에서 역사 수업의 최종 설계도를 그리는 펜은 과연 누가 쥐어야 할까요? 국가일까요? 아니면 교사일까요?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이 중요한 줄다리기,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볼 문제입니다.